자, 여러분, 이거 밑에 두 문제 올렸는데, 첫 번째 문제는 그냥 아주 간단한 거고요. 우리가 UL, OL 오늘 방금 배운 거 아주 기본적으로 활용해보는 느낌으로 하나 하시면 되고, 밑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직접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방식, 똑같은 작업물의 결과지만 방식이 좀 다른 거거든요. 밑으로 내려오면서 하나씩 좀 보시면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1차 메뉴의 형태는 이 형태다. 시간 좀 드릴 거니까 첫 번째 문제 간단하게 해결해 보시고 얘 한번 정독해 보세요. 자, 이제 같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간단한 거였고 두 번째는 지금 대부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냥 읽어보시기만 해도 되는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반복속달하는 거는 이제 복습의 과정에서 따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뭐 좋아요. 어쨌든 읽어보면서 이거대로 진행을 해보려는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 볼 건데 UL, OL, LI, H1, H2 태그만으로 표현을 하래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이 친구한테 H1 태그 달아줄 거고요. 왜냐? 가장 메인이 되는 제목 역할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얘를 H2 태그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사실 노래보다는 앨범이 좀 더 의미가 부합하는 거였는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OL 태그 사용해 줄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 UL을 3개 넣어 줄 거예요. 이렇게 많이 가지? 일단 그냥 해보죠. 그리고 첫 번째 얘는 봄날, 그 다음에 DNA, 페이크 러브까지. 제가 앨범이라고 하고 노래든 앨범이든 어쨌든 얘네들을 OL을 사용한 이유. 자, 제가 이걸 잘못 썼군요. 왜 이렇게 들어가나 했더니 UL을 써놨구나. 자, 봄날, DNA, 페이크 러브 이 친구들은 이제 앨범에 들어가는 노래가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1번 트랙, 2번 트랙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지금 OL을 사용을 한 거고요. 멤버의 경우에는 이때는 멤버들한테는 순서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좀 더 부합하게 쓰려면 UL에 LI를 넣어줘야 된다. 7개 넣어주고 순서대로. 자, 이런 식으로 넣었을 때 우리가 태그만으로 지금 화면에 있던 텍스트들을 좀 나름 규칙에 맞게 정리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문제를 풀어본 이유는 그냥 우리가 순서가 있는 그리고 없는 그리고 이 UL과 LI, OL과 LI 이 세트로 이루어진 이것들 그냥 한번 손에 익혀보려고. 크게 막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었죠. 간단하게.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거 따로 말씀을 드린 적이 없지만 이렇게 기본 스타일로 들어가 있는 점이나 숫자들은 드래그가 안 됩니다. 화면상에 텍스트로 인식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스타일 옵션이기 때문에 드래그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첫 번째 문제는 그냥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얘는 그냥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과적으로 쭉 발전되어 나오는 형태로 가다가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배웠던 UL, LI까지 사용해서 이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문제예요. 아까 전에 했던 거에서 달라진 거라고는 여기 섹션, div였던 게 UL과 LI로 바뀐 거밖에 없어요. 자, 이거 아니고 여기서 이거 그냥 지우고 자, 젠코딩으로 찍어낸다라고 하면 대비 자식으로 있는 UL을 만드는 거고 이 UL 안에 LI가 4개가 필요한 거고요. 각각 자식으로 A 태그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면 그냥 우리가 필요한 1차 메뉴 구조 끝. UL과 LI 목록 리스트였죠. 우리가 메뉴를 만들어내면 이 메뉴는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존재해요. 그럼 얘는 메뉴 목록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메뉴 기능 쪽에 UL과 LI가 실제로 많이 쓰이는데 지금 우리도 이제 배웠으니까 적용을 시켜보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쭉 그 전까지는 div 이런 거 가지고 내려오다가 UL도 사용을 했네요. 여기서부터 사용을 하다가
좀 더 구조를 깎아내고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클래스가 다 필요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구조를 만든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하나 깜빡했는데 이거 젠코딩 할 때 이건 알려드린 적이 아직 없어요. 지금 보면은 우리 최종 구조가 메뉴 박스, 메뉴 아이템, 메뉴 아이템 텍스트 이 구조로 가긴 가는데 메뉴 박스한테만 클래스를 부여를 했죠. 자, 그럼 젠코딩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나서 여기다가 클래스 메뉴 박스 이렇게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사실 얘까지도 한 번에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젠코딩으로. 얘를 따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도 아니에요. 그냥 다시 쓰죠. 자, 내비 만들 건데 이 친구의 클래스를 메뉴 박스로 할 거야. 의미를 바로 이렇게 부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UL을 만들 거고 이 안에 LI를 만들 거야. 지금 보시면 미리 보기에서 이미 완성이 됐죠. 실제로 젠코딩 이렇게 한 번에 찍어내는 이 상황 속에서도 클래스 한 번에 부여 가능하고요. 만약에 얘한테 아이디를 부여할 거였다. 그럼 뭐가 들어가겠어요? 네.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우리가 선택자에서 사용하는 그런 특수기호들이 보통 젠코딩에서도 비슷한 의미로 같이 이렇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되게 편해요. 근데 이건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내비를 쓸 건데 얘 클래스를 이라고 정의를 했죠. 이제 뒤에 오는 걸로 클래스 명이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앞에 내비 같은 태그를 안 적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이러면 보세요. 태그가 뭘로 만들어져요? div로 만들어지죠. 자, 이 이유가 뭘까요? 자, div랑 랩이랑 섹션 이런 친구들이 이제 이거는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이고 시멘틱 태그. 자, 제가 지금 시멘틱 태그라고 검색을 했는데 이 시멘틱 태그라고 하는 거는 사실 별건 아니에요. 우린 이미 이 개념적인 걸 활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냐? 얘는 태그가 그냥 태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태그들을 시멘틱 태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 중에 의미를 가지고 있다. A. 바디는 조금 논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가 있고요. ULLI, 뭐 OL 이런 친구들 의미가 있죠. 애초에 리스트라고 하는 목록을 구성해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 A는 앵커 태그라고 해서 우리가 클릭할 수 있는 링크를 걸 수 있는 요소 이런 거였고 그리고 뭐 이미지 태그 같은 것도 뭐 의미가 있죠. 이미지 태그로 사용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div, 섹션, 내비, 아티클 이 네 가지도 사실 시멘틱 태그의 일종이라면 일종이에요. 거기서 div만 빼고 div는 특별하게 의미를 갖고 있진 않아요. 내비는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내비게이션의 약자로서 뭐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메뉴 쪽에 많이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 했고 섹션은 파트를 나눌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아티클은 이제 컨텐츠, 메인 컨텐츠 게시물 관련된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룬다라고 보면 되는데 걔는 잘 안 쓴다 그랬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다 특성이 있어요. 얘네들은 실제로 시멘틱 태그로 분류가 되고요. 근데 div는 없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세 가지 내비, 섹션, div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많이 쓰는 건 div가 되는 거고 왜? 의미가 없으니까. 굳이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일 테니까.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div가 거의 이제 비중이 높게 자리를 잡게 된 거고요. 그래서 시멘틱 태그 보시면은 논 시멘틱 HTML 그러니까 시멘틱 태그를 적용하지 않고 구성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짤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시멘틱 태그를 활용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헤더 이런 건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이런 거 빼고 자 여기 내비 들어있죠. 아티클 들어있고요. 섹션 들어있어요. P도 우리가 따로 다룬 적은 딱히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근데 얘는 div로만 이루어졌죠. 스판 하나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얘는 div 자체는 논 시메틱인 거고 나머지 랩이나 섹션 이런 친구들은 시메틱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자동 완성될 때는
네가 태그를 지정하지 않았어? 근데 난 클래스를 넣어야 돼? 그럼 태그를 만들어야 클래스를 넣을 수 있죠. 그럼 얘가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의도로 네가 쓰려고 하는지 난 모르겠어. 그러니까 의도 없는 기본으로 만들어 줄게. 그래서 div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도 div인 거예요. 시멘틱 태그를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구성을 짜면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짜도 좋아요. 이렇게 해도 좋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다 디테일하게 짤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뭐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살려놓고 나머지 다 div로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이렇게만 가도 기능상의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상황에 따라 그냥 적절하게 쓰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젠코딩으로 한 번에 만들 수 있다. 특정 태그를 지정해주지 않고 클래스나 아이디를 만들면 그냥 div로 만들어진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습은 따로 좀 해주시고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이제 개념 쪽에 이게 하나가 생겼거든요. 이거는 잠깐만요. 이렇게. 다시 새로 고침. CSS 디너라고 하면서 링크가 하나 생겼고 9단계까지 풀어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들어가 보시면 그냥 깜찍한 모습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거 레벨 1이에요. 지금 32까지 있고요. 일단 9단계까지 풀면 기본적인 거, 우리가 배웠던 기본적인 거 다루는 거고, 그 뒤로 넘어가면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게 조금씩 섞여 나와요. 근데 사실 힌트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구글도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일단 되는 데까지. 너무 9단계 이후로 너무 어려우면 안 하셔도 되긴 하지만 가능하면 되는 데까지. 자, 어떻게 푸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잠깐 보세요. 자, 얘가 문제입니다. select the plates. 그러니까 접시, 이 플레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얘네들. 마우스 올리면 얘네 태그가 나오고요. 이쪽에도 나와 있죠. 지금 이 주황 색깔 네모, 얘가 테이블, div 영역이고요. 그 안에 플레이트라고 하는 지금 여는 태그, 닫는 태그 없으니까 셀프 클로즈드 태그처럼 만들어진 건데 이건 그냥 임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어쨌든 이 친구들을 선택해라 라고 하는 문제예요. 선택자 연습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 문제 플레이트스, 그러니까 접시들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친구를 다 골라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써야 되는 선택자는 지금 얘 뭐 클래스나 아이디 이런 거 없죠. 얘네한테는 그냥 태그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플레이트, 태그 이름은 플레이트니까. 근데 이걸로 골랐을 때 두 명의 배우를 찾아갈 거고 그 두 명의 배우가 이렇게 화면에서 깜찍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두 친구니까 이러고 엔터를 치면 정답이면 넘어갑니다. 틀리면 틀려볼게요. 틀리면 이렇게 안 넘어가져요. 그럼 뭔가 잘못됐구나 하고 다시 보고 다시 푸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내용이 힌트입니다. 여기가 힌트고 예제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걸 참고해 가며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는데 일단 얘를 먼저 보지 말고 문제 보고 얘 보고 태그 보고 해결해 봐요. 틀렸네? 모르겠네? 그럼 그때 보세요. 그리고 이걸 봐도 모르겠다? 그럼 그때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검색을 뭐 2번 정답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거는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지식을 쌓아나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도움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배제를 시켜놓고 내가 지금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뭔지는 이해를 했는데 왜 못 고를까?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선택하려면 어떤 배웠던 것 중에 뭘 활용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고민하면서 그 문법에 대한 구글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쭉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되는 데까지 계속 풀어보세요. 풀고 계시면 돼요. 자, 잠깐 볼게요. 앞부분만 좀 같이 해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기 시간 드릴 건데 아까 이 문제는 넘어갔었죠? 자, 몇 번까지 하셨나요 혹시? 9번? 생각보다 쉽게 넘어가고 있죠?
뒤로 가면 이제 안 배운 거 나오고 조금 생각해야 되는 거 나오고 이러면 생각보다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앞부분은 쉬우니까 벤토 박스 이 친구들을 골라라 라고 하고 있죠. 그럼 그냥 벤토 넣어주면 되겠네요. 일단 펜시 플레이트 이 친구를 골라 달래요. 아이디가 펜시. 플레이트가 두 개 있는데 아이디가 하나 있고 하나는 없고, 그럼 우린 저 하나만 골라야 되니까 펜시라고 아이디를 선택해 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애플, 접시 위에 있는 애플만 골라 달래요. 그러면 그냥 있는 애플과 접시 위에 있는 애플이 다른 점은 부모가 있다라는 거니까 플레이트에 자식으로 있는 애플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펜시 플레이트 위에 있는 피클을 골라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냥 플레이트 위에도 피클이 올라가 있고, 얘네들이 다른 점은 아이디가 있는 펜시의 자식으로 있는 피클. 그러니까 차이점을 찾아서 명확하게 골라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스몰 애플, 작은 애플을 골라달래요. 얘네 지금 클래스가 들어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클래스 선택자로 스몰 골라주면 되겠죠. 자, 스몰 오렌지, 작은 오렌지를 구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스몰이 애플에도 있고 오렌지에도 있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벤토 안에 오렌지 스몰이고요. 플레이트 안에 오렌지 스몰이에요. 그럼 부모 자식은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 이 중에서 스몰은 스몰인데 오렌지만 골라야 되니까 우리가 배웠던 오렌지 점 스몰이라고 넣어주면 되겠죠. 특정 태그지만 그 클래스 이름 가지고 있는 애 고르는 거니까. 이번에는 작은 오렌지를 찾는데 벤토스 안에 있는 작은 오렌지를 찾아라 라고 하고 있어요. 얘는 그냥 벤토의 자식으로 있는 스몰 클래스를 골라주면 되겠죠? 뭐야, 아니야? 벤토의 자식으로 있는 스몰. 아, 그럼 애플도 골라지겠군요. 여기 오렌지가 하나 더 있어야 되네. 네. 자, 이렇게. 자, 9번. 모든 접시 그리고 벤토를 골라라 라고 하고 있네요. 얘는 그냥 플레이트 그리고 벤토 이거죠? 자, 9번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10번이 됐는데 10번 같은 경우 우리가 배운 적은 없습니다. 다뤄본 적은 없어요. 근데 모든 걸 선택하래요. 근데 대충 느낌은 오죠? 여기 옆에 있는 거 안 봐도 언어에서 모든 걸 의미하는 거 에스터리스크, 그냥 이거 치고 엔터 치면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에스터리스크를 우리가 안 배운 이유가 실제로 사용 가능한 선택자인 건 맞는데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 우리는 바디한테도 뭐 안 주는데 전체를 골라서 뭘 줄 일이 딱히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쓰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select everything on a plate라고 하고 있네요. 그럼 플레이트에 뭐 자식으로 있든 후손으로 있든 어쨌든 나머지 모든 것이란 얘기인데, 얘는 보세요. 지금 이거는 플레이트에 자식으로 있는 모든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오렌지 스몰 얘 골라질 거고요. 그리고 이거 애플 골라질 거예요. 그리고 피클 이 친구도 골라질 거고요. 다 자식으로 있으니까. 근데 얘를 빼도, 이 자식 선택자를 빼도 같은 의미죠. 그래서 실제로 둘 다 정답이 될 겁니다, 아마. 방금은 자식 선택자를 넣었고요. 지금은 안 넣었는데 둘 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둘 다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골랐을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거 다음에 나오는 것까지, 요거까지만 알려드릴 건데, 이 플러스 이 친구는 우리가 해봤죠? 인접 동생, 플레이트에 인접 동생으로 있는 애플인데 스몰로 고르면 안 되겠네요. 플레이트도 오타가 났네요. 이렇게 골라주면 인접 동생.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플레이트의 양쪽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얘한테 인접 동생, 얘한테 인접 동생으로 인해 골라지는 거다. 우리 그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물결이죠. 얘는 이제 시블링 셀렉터라고 여기가 써 있는데 이건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이 친구는 뭐냐? 시블링 자체가 이제 형제 자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인접 동생을 찾았죠. 지금은
이 물결이라고 하는 선택자는 동생 중 우리가 선택한 예를 들어서 봅시다. 벤토의 물결 이런 식으로 가면 벤토의 동생으로 있는 것들 중 모든 거예요. 지금 이거 문제 같은 경우는 벤토의 동생으로 있는 애들 중에 피크를 골라주면 돼요. 여러분 넘어가거든요. 자, 이거 빠르게 이것까지만 볼게요. 자,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내비에 인접 동생은 아니까 바로 이걸로 갑시다. 시간이 없으니. 자, 섹션 고르면 당연히 섹션 바뀌는 거예요. 왜? 동생 중에 전부 중에 섹션이었으니까. 자, 근데 이제 이러면 밑에 4개가 다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접 동생만 찾는 건 플러스인 거고 얘는 이제 한 칸 더 이상 건너뛸 수 없잖아요. 여기까지였는데 이게 인접 동생. 물결은 내가 기준으로 잡은 거에 동생들 중에서 이거 이내는 다 찾아요. 이렇게. 이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물결까지 익히는 거. 그리고 지금 제가 13번까지 진행을 한 건데 그 뒤로는 우리가 배웠던 거 안 배운 거 섞여 나오니까 골고루 한번 연습을 좀 해보세요. 다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